이번 영상에서는 2022년 이민년 호랑이띠를 맞이해서 태어난 날의 기운이 경과, 신, 즉 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 22년 이민년에는 어떤 일들이 좋은 일이 생길지 아니면 조금 안 좋은 일이 생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조금 약간 잠겨있는 상태라 조금 듣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2년 다들 아시겠지만 호랑이띠입니다. 이민년 호랑이띠고, 물론 이 호랑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이민이란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게 좀 더 중요한데, 즉 임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이고 인이라는 것은 목의 기운입니다. 이 수와 목은 수생목에서 상생의 기운입니다. 서로 상생의 기운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임수와 인목의 기운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이고요. 이게 나쁜 쪽으로 작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기가 태어난 날의 기운, 연월, 일시를 보고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죠. 자, 이 태어난 날의 기운이 일간이라고 하는데, 자기가 태어난 날이 이 경금과 또 신금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신 분, 즉 이게 금의 기운인데, 이 이민년에 어떠한 일이 발생할지, 이 금의 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과연 좋은 일이 발생할지 아니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또 반복이 될지 굉장히 중요한데요. 물론 그 전에 조금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운에 대운이라는 게 있고 세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운은 일반적으로 10년 단위로 흐르는 것을 대운이라고 하고요. 세운은 1년 단위, 그러니까 매년 돌아오는 운을 우리가 세운이라고 합니다. 즉 이민년이라는 것은 세운의 기운이고 10년 단위로 바뀌는 대운의 기운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당해년도, 그러니까 2022년 한 해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민년 세운의 기운입니다. 대운도 좋고 여기도 아주 굿이고 세운도 좋다 이랬을 때는 정말로 좋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요. 대운은 좋은데 세운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약간 상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이민년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내가 금의 날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지만 이게 나한테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 안 좋은 쪽으로 작용할지 그걸 알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사주의 기운이 신강한지 신강사주인지 아니면 신약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조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신강하냐 신약에 따라서 반대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신강하다고 하면 내게 금의 기운이 신강하다는 것은 나한테 사주에 토하고 금의 기운이 많은 사람, 그러니까 토나 금이 많은 사람은 신강하고요. 신약한 사람은 목이라든지 화라든지 수라든지 이게 많게 되면 신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합의 기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전문가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일반 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이것만 놓고 따진다고 하면 신강은 날 도와주는 기운인 토하고 같은 기운인 금이 많을 때, 신약일 때는 나의 기운을 빼는 설계하는 기운이 아니면 나를 극하는 기운이 많을 때 일반적으로 신약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이민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임이라는 것은 수의 기운이고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인데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 경금이나 신금의 입장에서 수는 나의 기운을 설계하는 식상의 기운입니다. 경금은 식신의 기운이고 신금은 상관의 기운, 그리고 이는 경금한테는 편재의 기운이고 신금한테는 정재의 기운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사주가 신강한 사람은 이 식신이나 재성, 이건 식상이고요. 이건 재성이니까 재물의 기운입니다. 글씨가 조금 안 보일 수 있는데 저는 좀 가급적이면 크게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도마카도 제가 몇 번을 바꿔봤는데 조금 그러한 부분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당겨서 보시든지 아니면 잘 안 보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강한 사람한테는 식신과 상관 그리고 편재 정제의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신강한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시작했다 아니면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조금 식신생재, 식상생재의 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보다는 좀 잘 되고 돈도 또 많이 벌 가능성이 있고요. 또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했다 그러면 투자를 한 부분이 이제는 성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다만 여기 주식이나 부동산은 경제 상황, 내 운기가 아무리 좋아도 실제 돌아가는 현재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경기 상황이 좋을 때 다른 사람보다 내가 투자를 하면 훨씬 더 이익률이 높고 수익률이 높고 장사도 잘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말 그대로 식상생재니까 복권을 샀는데 복권에도 당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재물운적으로, 또 남자 같은 경우는 재성이 여자이기 때문에, 여자이자 아내이기 때문에 결혼 안 한 사람은 결혼할 운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결혼한 기혼자는 와이프가 좀 뭔가 좀 잘 된다라든지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 인목은 우리가 건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옛날에는 나무로 다 건축, 집을 지었기 때문에 이 목의 기운 갖고 집을 짓는다고 하면 부동산으로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경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지금 부동산을 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금과 신금의 기운을 갖고 있는 분, 신강한 사람 특히요,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22년에는 또 집을 샀는데 그게 좀 잘 돼가지고 나중에 또 집값이 많이 오른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권도 한번 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식신생재, 상가생재가 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잘 된다. 그래서 어쨌든 경제적으로, 재물적으로, 또 사업 파트너를 누가 선택을 했을 때도 사업 파트너가 왠지 나한테 도움을 준다라든지 어쨌든 긍정적으로 또 부인이 도움을 준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재물이 굉장히 왕성해질 수도 있고요. 또 식상운이니까 내가 뭔가 이제는 움츠렸다면 뭐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한다든지 굉장히 분주하고 바쁜 한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태어난 날이 경신일주, 경신일주는 인신충이 되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동과 변동수도 많고 나의 기운이 강하고 신강하면서, 근데 너무 또 극신강하면 안 됩니다. 달랑 내가 재성이 없고 이게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오히려 군비쟁제가 돼서 오히려 돈 문제로, 여자 문제로, 손재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극신강이 아니고 신강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극신강할 때는 주위에 나의 동료 경쟁자가 많은데 빵 쪼가리 하나가 오면 그로 인해서 오히려 분쟁이나 다툼, 손재, 사기 이런 게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식신생재의 운이니까 아주 나쁜 쪽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럴 때는 좀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신약할 때는 반대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 이게 식신상관이고 또 이 이는 병화에 장생지기 때문에 이 안에 무병갑이라 해서 병화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신약한데 또 돈 문제라든지 이 일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지만 반대로 돈은 돈대로 나가게 되고 돈 깨지고 사기당하고 또 장사하면 손해나고 뭐 이런 식으로 신약한 사주. 더군다나 또 이 인 속에는 병화가 들어갔는데 병화는 경금한테는
이거는 편관이잖아요. 편관이고 신금한테는 정관인데 이 화가 나한테 미치고 또 나를 합고시켜버리고 그래서 오히려 신약사주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강한 사주 이런 분들한테 극신강이 아닌 다음에 비겁이 너무 많아서 군비쟁제, 군겁쟁제 그러니까 빵 조각을 나눠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대체로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하면 사주의 기운을 봤을 때 신강한 사주가 30-40%고 또 신약한 사주가 30-40%고 나머지 1-20%는 중간이고 그리고 10% 정도는 완전히 극신강하든지 극신약하든지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2년 이민년 호랑이띠에는 이 경금과 신금 가지신 분은 특히 신강하신 분들한테는 식상생재, 식신생재 운이 들어와서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다른 해에 비해서 높다. 다만 신약할 때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잘못해서 관제, 송사, 관송사 아니면 손재 이런 게 발생할 수 있고 또 충이 되어버린 분 경인 아니 경신인데 이민이 들으면 배우자 자리가 불안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부부관계가 잘 아무 탈 없이 왔다고 하면 이제는 부부 사이가 문제가 돼서 다시 좀 안 좋다든지 부부 싸움이 심하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 다만 경신금이 신강한 사람들한테는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데 실제로 사주의 기운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좋게 작용하는 사람들은 한 30-40%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금과 신금에 대해서 2022년 어떤 일이 발생할 건지 주로 경제적으로 금전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쪽에 궁금하신 분은 잘 보시고 22년 한 해 좋은 일 많이 생기시고 돈도 많이 버시고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